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내용은 영상으로 제작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기적금으로 모은 5천만 원, 이 목돈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내 돈이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종잣돈을 모아놨는데 얘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 예금에 맡겨놓으면 안전하긴 한데 이자가 너무 작고, 그렇다고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하고, 그래서 이분은 어찌됐든 투자를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투자를 결정을 하긴 했는데 얘를 거치식으로 가입을 하는 게 좋은 건지, 한 방에 5천만 원을 한 방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5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놓고 뭐 매달 100만 원씩 이렇게 펀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자동이체를 걸어놓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를,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거치식을 한 번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것 같다, 이게 오를 것 같다, 이게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측이 성공을 하면 나는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불리게 되는 거고, 예측이 실패하게 되면 저는 돈을 좀 까먹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측을 하는 건데, 그 예측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예를 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ETF 중에서 타이거 레버리지와 타이거 인버스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레버리지를 눌러봤고요. 인버스를 눌러봤는데 이게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얘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거고, 레버리지를 사게 되면 앞으로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으면 레버리지는 계속 올라가요. 인버스를 사게 되면 코스피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인버스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가 오를지 떨어질지만 예측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인데, 이렇게 제가 보는 화면처럼 홈 트레이닝 시스템 HTS로 보게 되면 과거부터 어떻게 코스피 지수가 움직였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현재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북한이랑 그 우리나라랑 지금 관계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지금 제값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해요. 이제 전쟁 국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너무 원래 한 3천, 4천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그만큼 못 올라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랑 관계가 좋아지고 또 김정은과 트럼프와의 대화가 잘 성사가 되면 지금 코스피는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올라갈 거고. 근데 그렇게 좀 잘 안 되면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러다가 다시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올라갈 거고. 근데 그냥 흐지부지 되면 떨어질 거고. 근데 지금도 이미 충분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지금 최고점에 있는데, 그 북한이랑 트럼프랑 얘기도 잘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렸는데, 북한이랑 트럼프랑 대화만 잘 되면 코스피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쵸. 또 더 많이 공부를 하시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트럼프랑 북한이랑 얘기도 잘 되고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 잘 풀려만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3년 안에는 코스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 돈 5천만 원을 3년 만기 예금이라고 생각하고 코스피에 그 타이거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런 예측이 확신이 있고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이쪽 정세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정보들을 많이 취득하면 할수록 저희는 그 내 예측에 신뢰가 될 수 있겠죠. 아, 맞아. 나는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확신해. 라는 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게 가능했을 때 저는 그 5천만 원을 거치로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현재 3천, 4천 갈 거다라는 예측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스타트를 끊지 않았어요. 갑자기 우리나라랑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김정은이 만났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예측을 못 하겠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3,000이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인버스를 사겠어요. 자신 있게. 그거는 할 수 있겠는데 그 갖고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조정 보이면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되게 애매한 가격에서 이걸 산다라는 거는 조금 싫은 거죠. 네. 근데 반대로 꼭 저희가 우리나라 코스피만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ETF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도 지금 중국 지수도 중국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가는데 중국 지금 현재 가격이 이래요. 그리고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제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중국이 급격하게 막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무역 전쟁이라는 게 계속하면 둘 다 피 흘리는 거거든요, 실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무역 전쟁 해봐야 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완만하게 해소가 되거나 대화를 통해서 풀려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아까처럼 이렇게 타이거 레버리지, 타이거 인버스를 사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걸 하지 않고 이런 중국 본토 이 ETF를 사겠어요. 이 예측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사놓으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가격까지는 요 가격까지는 돌아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 지수 한번 볼게요. 이게 중국의 종합주가 지수인데 과거로 이렇게 돌이켜서 보시면요. 지금 중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굉장히 싼 상태죠.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따라가고 여기를 추종하고 있는 요 코덱스 중국 본토 A라는 이 ETF를 사게 돼버리면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 돌아와서 팔든 내가 5천만 원 거치해서 여기까지 돌아와서 팔든 아니면 더 기다려서 더 많이 먹든 요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에는. 네. 이런 정보와 지식이 확신이 있고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시면 거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식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봐요. 내가 10,000원에 사고 11,000원에 사고 12,000원에 사셨어요. 그러면 내 평균 단가는 얼마죠? 11,000원이죠. 이 11,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면 나는 1,000원밖에 수익이 안 나잖아요. 이거 5천만 원 여기서 샀으면 2,000원을 수익을 보는 건데 여기서 사게 된 거니까 평균 단가가 여기가 되는 거니까 1,000원밖에 안 오니까 난 수익이 작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금융 지식이 뛰어나고 이런 투자나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건 지수는 무겁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이거를 확신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몇 번의 투자 거래를 통해서 지금 되게 중국이 싼 상태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더라도 여기까지는 회복해서 올라가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은 당연히 거치로 사죠. 그리고 거치로 펀드를 사시겠어요? ETF를 사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없고 뭘 모르겠어요. 어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펀드 이렇게 정식으로 사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중국 펀드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면 5천만 원을 거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없으면 5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서 100만 원씩 이런 중국 펀드를 사는 겁니다. 펀드를 사셔도 되고 ETF를 사도 되는 거죠. 네. ETF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5천만 원에서 3,800만 원 예금에 넣어놔서 안전하게 이자를 먹고 나머지 1,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씩 이 펀드를 가입했다고 볼게요. 그때 이렇게 1,000원에 사고 이렇게 900원에 사고 이렇게 800원에 사게 되면 나는 지금 평균 단가가 얼마에 사게 된 거죠? 이렇게 900원에 사게끔 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중국 펀드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900원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이 정도만 돼도 되거든요. 이 정도만 올라가도 나는 수익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잘렸네요. 내가 이 중국 펀드를 정식으로 살 때 이렇게 1,000원에 주당 1,000원에 사고
900원에 사고 이렇게 800원에 샀어요. 그럼 나는 평균 단가를 900원에 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국 주가가 이렇게 더 떨어졌다가 이렇게 900원 이상, 910원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시펀드거든요. 이러니까 이렇게 안전하다 보니까 내 예측과 틀리게 조정을 보이고 원금으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시펀드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해보시면 이런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냥 묻지마 투자처럼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 펀드 좋다더라라고 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펀드를 가입해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 정시펀드를 하면서 내가 익숙해지게 되면 거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내 투자 방법이.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거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정시펀드로 하는 게 좋을까요? 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지수를 예측할 수 있게끔, 내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게끔 되신다면, 이게 1년 안에 올라갈 것 같아라고 예측할 수 있는 범위는 고수의 영역이죠. 하지만 3년 안에 올릴 것 같아라고 하는 영역은 되게 보통 일반인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어찌됐든 3년 안에 이게 돌아온다, 1년 안에 돌아온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시는 분이라면 거치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측이 안 되면 적립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걸 예측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투자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질문 주신 분은 이 정도의 고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지수의 예측은 가능한 분이 아니실까요? 3년 안에 코스피가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아니면 이런 중국 펀드가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이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3년짜리 예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거치로 가입하세요. 그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주셨던 게 상승장, 조정장, 하락장 이럴 때 정리식과 거치식 펀드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대답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이 중국 펀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더 떨어져서 여기였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완전히 저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됐을 때에는 저는 이게 당연히 상승장으로 가겠죠. 이 중국은 상승장, 조정장, 하락장을 예측하는 거는 여기서 다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얘는. 얘는 그러면 당연히 조정장인 거죠, 여기에서. 근데 이렇게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주가 지수는 어떻게 보여요? 당연히 하락장으로 가겠죠. 더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정장으로 갈 수도 있고 상승장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장으로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네, 뭐 기사를 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국이 지금 현재 요 시기였다면 이게 지금 앞으로 상승으로 갈 거냐, 중립으로 갈 거냐, 하락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뭐 전문가들이 막 예측을 해요.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조정장이거나 하락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여기 구성 비율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애매해질 때에는 당연히 정식 비중을 높이셔야죠. 지금 여기서 정식 비중을 높였으면은 지금 몇 년만 더 기다려가지고 요 정도만 회복됐으면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인데 요 정도만 회복돼도 수익권으로 들어오시거든요, 실은. 그게 정식 펀드예요.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올라가도 수익권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정식 펀드예요. 그러니까 정식 펀드의 비중을 높이셔야죠. 이렇게 정식 펀드와 거치식 펀드의 비율을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예측 가능해지시면 펀드를 안 하죠? ETF를 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분이 만약에 베트남을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차트에서 어차피 펀드는 지수 따라가니까요. 현재 베트남 펀드가 이렇게 움직였고요.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5천만 원을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베트남 가격이 지금 싼가요? 비싼가요? 얘가 지금 앞으로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 이 가격이니
지금 한 이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얘는 한 중간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에는 정식으로 한 60% 정도, 50에서 60% 정도로 가고 거치식으로 50% 정도로 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은 그 2,500만 원은 거치로 이 베트남 펀드를 가입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펀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이 베트남 펀드가 앞으로 이렇게 더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조금 애매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중국 펀드는 어떠세요? 중국 펀드로 3년 보고 같은 5천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 한 번에 중국을 가입하고 2,500만 원 한 번에 중국을 가입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정식 펀드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은 요건 어떤 게 더 안전해 보이세요?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셨을 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베트남 펀드 할 게 되게 많은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승기, 조정기, 하락기는 없는 겁니다. 지금 국내가 지금 상승기면 다른 국가는 하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상승할 것 같은 국가들이 많은 거죠. 그런 데를 찾으면 상승기, 조정기, 하락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5천만 원을 운영하실 때에는 내가 자신이 있으면 한 번에 다 거치로 담는 겁니다. 자신이 없으면 정식으로 100% 담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3,800만 원 예금 넣어놓고 나머지 1,200만 원 CMA 넣어놓으면서 자동이체 걸어서 펀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 회차가 됐을 때 이 3,800만 원이 만기가 되면 내 돈이 회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2,600만 원 다시 예금으로 가입하고 나머지 1,200만 원 가지고 펀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이런 방법으로 100%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를 예측하는 게 자신이 없으시면요. 근데 이렇게 지수를 예측하는 게 내가 자신이 있어지면은 그러면 비율을 조정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 질문이 아니라 다른 분 질문에서 적립식으로 자동이체를 걸라는 건가요? 아니면 싸다고 생각했을 때 추가 납입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적립식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상태가 싼지 비싼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복돈을 분할해서 계속 똑같은 가격으로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싼 상태인지 비싼 상태인지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달 고정적으로 사겠다라는 게 원칙인 거예요. 기준인 거고. 그래서 지금이 싼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사는 거는 아닌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게 지금 싸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매달 똑같이 사는 거니까 저희는 5천만 원을 무조건 분할해서 2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사시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지금 싼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시면요. 그냥 거치로 사시는 게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펀드가 되게 번거로워요. 뭐 거래를 해도 바로 사지는 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는 5 영업일이 지나야 되니까 휴일 빼고 그러면 7일 지나서 사지고 팔 때에도 마찬가지로 7일 8일 지나야 팔아서 내 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펀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동이체를 걸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경 딱 안 써놓고 내 돈 5천만 원을 자동이체 걸어가지고 바로 분할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끔 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귀찮아도 펀드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ETF는 아니에요. ETF는 내가 매달 일일이 정해진 날짜에 내가 꼬박꼬박 사는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되게 귀찮죠. 그러니까 그냥 조금 불편해도 펀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다기보다 내가 이런 거 귀찮아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ETF로 매달 규칙적인 날짜에 규칙적으로 사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귀찮아. 그냥 나는 어차피 이렇게 딱 마음 먹고 이렇게 컨셉을 잡았어. 그러면 그냥 5천만 원 자동이체 걸어 놓는 거죠. CMA 넣어 놓고. 뭐 예금에도 또 넣어 놔요. 예금 이자나 CMA 이자는 또 얼마나 차이 난다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간단한 겁니다. 5천만 원 넣어 놓고 매달 100만 원씩 펀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놔도 네 크게 차이는 없죠. 돈의 차이는. 그리고 이 펀드가 기대 수익이 달성됐을 때 이게 좋지만 잘하면 성과 내는 데는 어렵지 않은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종잣돈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종잣돈 5천만 원 있으세요. 이게 어떻게 될지 고민이 되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투자에 자신 있으시면 거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에 자신이 없으시면 정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자신도에 따라서 거치로 가는 거와 정식으로 가는 거에 비율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3천만 원, 4천만 원을 거치로 가는 거고 나머지 1천만 원을 정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게 자신이 없으면 100% 정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운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불안하시면 예금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대출을 보유하고 싶으시면 대출을 보유한 게 있으시면 대출 이자가 그 예금 이자보다는 높잖아요, 언제나. 그럼 대출을 갚아버리시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종잣돈을 모으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종잣돈이 자산 소득으로 이 종잣돈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려고 뭐 아파트를 사거나 뭐 사업을 운영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저희가 종잣돈을 모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종잣돈 운영하는 거의 기본 개념은 내가 이 종잣돈을 마련을 해서 자산을 사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종잣돈을 마련해 나가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어 예금으로 넣으면 너무 이자가 안 좋으니 얘를 좀 더 잘 불리고 싶다. 그러려면은 기술과 실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수 정도는 예측해서 얘가 플러스 날지 떨어질지 이 정도의 스킬을 키우셔야 된다. 이 스킬이 부족하시면 적립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는 거고요. 5천만 원에서 분할해서 매달 100만 원씩 5년 동안 녹아 들어가 있던 펀드 가입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시는 거고요. 그게 자신이 있어지고 실력이 높아지시면 거치식으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